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막바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며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역대 최대 366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해외 사업 축소를 마치지 않더라도 국내로 복귀하거나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국과 협업해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이달 말 미국 현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스피어-X는 기존 우주망원경과 어떤 차별성을 띠며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3천만 년 전 포유류 최상위 포식자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표범 크기의 이 동물은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 근육을 가져 모든 육식 동물의 최상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영동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며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려온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를 관리할 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으로 여야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 용량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고 방패장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산자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며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며 미국과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큰 미국의 교역 상대국은 다 영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저희 나라도 조심스럽게 미국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로 예고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예외를 요청했는지 질문에는 협의를 마친 뒤 입장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정부가 먼저 철강 관세 예외를 요청한 데 대한 질문에는 일본 못지않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도 관세 전쟁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 아껴도 10년간 5조 달러는 절약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를 정조준했습니다. So if we get some of that money back, either through tariffs or obviously if they reduce the tariffs of that, that's good for Americans. It's going to put more money in their pockets, and that's what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do. 박 차관보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비관세 무역 장벽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해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 366조 원 규모 무역금융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출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업 축소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국내로 복귀하거나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 피해를 입고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비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두 개사 이상 동반 복귀 시 보조금 가산도 현재의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상반기 고금리와 환변동, 관세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올해 366조 원, 역대 최대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100조 원 무역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시죠. 무역금융은 역내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6월까지 무역보험 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00까지 확대합니다. 물론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계속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통상 환경 변화로 해외 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통기업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제한됐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포함한 국내 모든 앱마켓에선 딥시크 앱을 새로 내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우려한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 원론 등에서 지적된 제3 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앱 이용자와 웹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주의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 딥시크 서비스는 국내법에 맞는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뒤 재개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말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자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이어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만약 기술 분석 결과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나라와 미국 우주기관이 협업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에 대해 임늘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임 기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주망원경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우주망원경은 글자대로 우주에 위치한 망원경인데요. 대표적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허블 우주망원경 등이 있습니다.
지상에도 현재 직경 10m에 달하는 망원경이 있지만 지구 대기를 통해서 우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천체 영상이 선명하지 않거나 흐려지고 적외선 같은 파장의 빛은 대기가 흡수해 지상에서는 검출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구 대기 위에 우주 공간 위에 띄운 망원경이 바로 우주 망원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피어X는 무엇이고 또 기존의 우주 망원경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스피어X를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주의 기원, 얼음 탐사를 위한 영상 분광기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스피어X는 전체 하늘을 102개의 적외선 색깔로 사진을 찍는 우주 망원경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망원경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한 20cm 정도는 되는 구경의 작은 망원경인데요. 다만 매우 넓은 관측 시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광시야 우주 망원경입니다. 전체의 길이가 한 2m 정도 되고요. 네, 이 스피어X는 찍은 자료를 통해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고 우주의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대부분 우주 망원경의 경우 많아야 5개, 10개 정도의 색깔로 우주를 관측했지만 스피어X는 훨씬 많은 파장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우주 망원경이 있는데 스피어X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주 망원경은 각각 특화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우주 망원경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12조 원이 투입된 나사의 대표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은 구경이 6.5m나 되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천체까지 자세하게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볼 수 있는 망원경의 시야는 매우 좁은데요. 반면 이 스피어X의 구경은 약 20cm에 불과하지만 넓은 우주에서 천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매우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탐사용 망원경이거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피어X는 다른 우주 망원경과는 달리 천체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천체를 약 102개의 적외선 색깔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은하까지의 거리를 더 쉽게 측정하거나 또 우주 얼음 성분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적외선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은 특정 천체를 좁고 자세히 관측을 했다면 스피어X는 마치 숲을 보듯 우주 전체를 훑듯이 관측한다는 거거든요.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피엑스와 제임스 웹을 비교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스피엑스는 제임스 웹은 아주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은 거기를 정말 깊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과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하는 망원경이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스피엑스는 좀 망원경이 작기 때문에 얇지만은 최대한 멀리 그리고 넓게 관측하는 그런 우주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네, 이 스피어X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나사와 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천문연구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2016년부터 기획, 아이디어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2019년 나사 중형 미션 선정, 또 2022년 지상 검교정 장비 개발까지 우주 망원경 기획, 자료 처리, 기기 개발 등 전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어X 개발에 있어서 한국천문연구원은 스피어X 기기팀과 함께 망원경의 성능을 시험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극좋은 진공 챔버를 제공을 했거든요. 이 챔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 많은 한국 천문학자들이 자료 분석과 소프트웨어 개발, 과학 임무 분석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발사 후에 얻어진 스피어X 자료를 통해 한국 우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와 나사가 함께 개발한 스피어X가 우주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네, 스피어X는 2년 반 동안 지구를 돌면서 우주 전체를 총 4번 관측을 하게 되는데 세계 최초의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크게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주가 시작이 되었고 빅뱅 우주론에서 제시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138억 년의 우주 역사 동안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주의 적외선 배경원이 어느 시기에 은하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태양계 밖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주망원경은 언제 우주로 발사가 되는 거죠? 지상에서 최종 테스트를 마친 이 스피어X는 우리 시각으로 28일 정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서 우주를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로 출발을 하는데 예정대로 잘 출발을 해서
우주 탄생의 비밀을 잘 풀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세대 망원경이 이제 풀리지 않은 우주 비밀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천만 년) 전 고대 시대 때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했던 최상위 육식 동물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 포유류는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던 시기에 수풀이 우거져 있던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을 누볐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집트 카이로 서부 파이움 지대에서 하이에노돈에 속하는 신종 동물의 두개골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하이에노돈은 공룡 멸종 400만 년 뒤 지금으로부터 6,200만 년 전에 출현한 아프리카 최초의 육식 포유류인데요. 이집트 연구진은 표범 크기의 이 동물이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무는 힘이 매우 강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원숭이와 비슷한 인류의 조상이 진화할 당시 육식 동물의 최상위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동물의 이름을 고양이 머리를 가진 고대 이집트 여신 바스테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바스테토돈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오돈은 이빨을 의미하는 말로 고양이를 닮은 입과 무시무시한 이빨을 상징합니다. 바스테토돈은 지금은 사막이 된 아프리카의 울창한 숲에서 초기 영장류와 하마, 코끼리, 바위 너구리 등을 잡아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은 지구 기후 대격변과 아프리카 지각 변화로 환경과 먹이가 변하면서 하이에노돈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결국 멸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대학생 개발자들을 한데 모아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카이스트는 교내 소프트웨어 개발 동아리가 만든 비영리법인 STDev의 주최로 전국 대학생 개발자들을 위한 STDev 컨퍼런스 2025를 오는 20일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카카오벤처스 김기준 대표 이사를 포함해 4명의 현직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의 강연을 통해 대학생 개발 문화와 개발 경험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 부스 전시를 통해 대학생 단체와 소프트웨어 개발 대회인 해커톤 우수팀들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학생 개발 단체에 대한 홍보 기회도 제공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 소통단인 루체스타 9기를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체스타 단원의 활동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과학관 전시 등 행사 참여와 홍보 활동, 과학실 실험과 콘텐츠 제작 등의 과학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또 루체스타 단원에게는 광주과학관 상설 전시관, 특별 기획전 무료 이용, 일일 교육 프로그램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 우수 활동 단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요즘 잇따르는 가격 인상 소식에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느낌입니다. 업계는 고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주요 식품업체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는데 강제성도 뚜렷한 해결책도 없어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을 보는 소비자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피부로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만 원 이렇게 장을 봤는데 요즘에는 30만 원이 좀 기본이 되는 것 같고. 새해 들어 식품업계는 너도 나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잇따라 가격을 올렸고 과자와 빵,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가격을 올린 브랜드만 15종이 넘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7% 상승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10% 넘게 오른 품목도 많았습니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불가피했다고 호소하지만 지난해 매출 3조를 돌파한 오리온과 스타벅스를 비롯해 주요 식품업계의 실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틈탄 가격 인상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식품업계 관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이 잘 돼 실적이 좋을 뿐 국내 영업이익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업이익만 보면 수출 실적이 좋은 삼양과 오리온의 성장률은 높은데 반해 내수 위주 기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을 돕고 업계는 수출이 잘 되는 만큼 내수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환율 불안정과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동안 식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한파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냥 뭐 그 내에서 이제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축도 좀 많이 못 하게 되고. 일부에선 이런 상황을 나사가 조이우는 것처럼 가계를 압박하는 경제 상황인 스크루플레이션이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는 가운데 물가 인상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해외 직구로 저가의 디지털 도어록을 사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도어록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화재 조건에서 3개 제품의 수동 레버가 녹아 외부 대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비교를 위해 실시한 국내 5개 제품의 실험 결과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리튬 2차 건전지가 내장된 5개 제품은 화재 실험 조건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배터리 발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 교체 시 반드시 KC 안전 확인 등 검증된 제품만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 물관리 당국이 아프리카의 통합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보츠와나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와 불규칙한 강수량, 도시화와 인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회질 등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데다 수량마저 부족한 실정입니다. With the borehole water is a little bit pricey, and then also there's lime that comes with the borehole water, so we get a lot of things that get broken, like your geysers, your kettles. 우리 물관리당국이 물 문제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츠와나 정부와 220억 원 규모의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수도 가보레노 인근 림포포강의 수위와 강수량 변화를 원격 측정하고 관리하는 통합 물관리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It will help us to make informed decision and better to manage the demand and the supply and plan for it appropriately. 보츠와나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인데 아프리카에 우리 첨단 물관리 기술이 수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 지역을 보츠와나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3차원 지도를 활용한 기술을 단계별로 접목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시장이 급성장하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국내 물테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경제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협력 사업을 통해 쌓아온 깊은 신뢰와 우리 물 분야 기술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에 관세가 매겨지고 4월부터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의 해외 수출 지원 사업에 착수하고 비상 수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가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